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네,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오늘도 음봉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1월 6일 2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제 리뷰를 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 4월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고 2000년도에 이제 MS 오토텍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회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장 전에 MS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이제 주식이 상장 기대감에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약 40%가 넘는 최대 주주로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전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현재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 기아차의 핫스탬핑 부품 납품,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양 양산 모델에도 납품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환경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물론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핵심이긴 하지만 또 그 옆에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부품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자동차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들도 현재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최근에 또 보여왔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물론 지금 좀 주가가 횡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내가 사면은 힘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의 상승 흐름은 이제 이 흐름에 맡겨야 된다. 라고 이제 리뷰를 하고 있었죠. 네. 흐름에 맡기려면은 결국에는 어느 구간을 지지선으로 삼아야 되고 어느 구간을 청산 구간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 흐름에 있어서 지지 구간이라고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 해놨죠, 어제. 해놨고,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하단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상단 구간이 간다라고 하면은 매도 관점.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이클이 한번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네. 근데 힘이 오늘 유난히 없는데 또 이런 데가 온다라고 하면은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당 구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추세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어제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테슬라 흐름은 나쁘지 않죠. 테슬라 흐름 자체는 뭐 S&P 오늘 한 0.7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어, 막 그래도 S&P에 들어온 뒤로는 그 패시브 머니가 좀 유입이 되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도 막 몇십 퍼센트씩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그 정도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명신산업도 그에 따라서 뭐 그거에 따른, 근데 현대차 그룹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아다리가, 근데 또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이클도 항상 참고를 하시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 분이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상한가 같다, 못 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이제 리뷰하려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그냥 다 해보라고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저께 고점을 찍고 떨어지길래 못 가는 줄 알고 아침에 58,000원 80% 매도했는데 상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저께가 언제죠? 고점에 매도를 못하고 언제죠? 음,
네, 뭐 이때였나요? 이때였나요? 네, 뭐 항상 익절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과 명시는 비슷한데 상장에서 흐름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든다. 포인트 모바일이랑 명신이랑 사이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포인트 모바일. 네, 사이클이 완전히 다른데. 네, 사이클이 약간 이런 사이클?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건데요. 네, 좀 사이클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려줬죠.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로 이제 올려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조금 횡보할지라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5일선으로 빠지니까 좀 며칠간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예. 근데 뭐 신규 상장주는 그렇게 막 볼만한 게 없다 보니까 기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 기준 찾기가 힘든 시점이죠. 예. 그리고 그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회복을 해줬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채널적인 요인들이나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이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당연히 여기는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네,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밑으로 이렇지 않고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켜줄 라인이 있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저항받는 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박스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좀 각도가 완만한 박스권 정도로 아니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채널 거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조금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없이 좀 빠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싸주면은 또 근데 저항을 받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래도 어 여기서 돌파하면 그때 따라붙겠다라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다가 쭉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양봉이 딱 나와요. 양봉이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양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봉이 다 나올 거라고 알고 있으면은 제가 다 돈을 벌었겠죠. 근데 어 그러니까 여기를 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아 여기는 또 한번 저항을 받겠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양봉 자체가 그런 구간들을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요. 그러면은 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받다가 여기서 횡보를 하네? 그럼 그때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채널적인 요인들이 돌파가 강하게 나왔고 여기서 뒤집어다 주네? 그러면은 이거 신고가 뚫으러 가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지받아줘야 되는 가격대도 좀 명확하게 있는 편이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조금 그런 구간을 찾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60분 봉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15분 봉 정도밖에 볼 게 없거든요. 지금은 15분 봉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주목을 해보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5일선을 좀 지켜주는 방향이 좋겠죠. 내일 만약에 좀 꼬리가 달리더라도 양봉이 나와주면은 가장 좋은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렇지 못한다, 다시 5일선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인트 모바일처럼 뭐 바로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 약간 5일선 다시 밑으로 빠진다, 회복을 해줬잖아요. 여기서 회복을 해줬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음 캔들이 다시 5일선을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며칠 정도 보일 수 있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줘야 될 부분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막 볼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도 어쨌든 사이클적인 부분들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기준을 잡으라고 하면 저라면 그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지켜보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들고 있는 관점에서는 좀 고생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